신박사라면 주는 대로 안 먹는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그래도 조금 슬기롭게 먹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양학 박사이고 또 저는 이제 워낙 좀 중증 환자이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외식이나 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선입견이 좀 있고 항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먹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좀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사이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외식 음식들도 그렇고 배달 음식 또는 편의식품들이 맛도 좋지만 또 편의성도 있고요. 가격도 일단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영양 균형까지 잘 맞아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외식을 슬기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20대에서 한 50대까지 이런 소비자들은 주로 외식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하나 살펴보니까 1번이 맛,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세 번째가 청결도 이걸 주로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건강적인 측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 먹는 음식들의 영양학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칼로리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 함량이 높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쉬운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 하면 샐러드잖아요. 이 샐러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샐러드를 내가 큰 접시 한 접시를 먹어도 사실은 채소를 듬뿍 넣어도요, 채소의 칼로리는 한 5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요네즈가 좀 들어간 소스를 좀 예를 들면 좀 넉넉하게 뿌렸다면 일단 마요네즈 50g이 들어가면 마요네즈의 칼로리만 해도 200kcal, 그리고 또 나트륨도 한 450mg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샐러드를 자칫 잘못 먹으면 칼로리나 나트륨이요,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랑 거의 맞먹는 비슷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잘 쓰는 방법은요, 제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저는 따로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는요, 만약에 저 같으면 4명이 있죠. 그러면 4인분을 주문하지 않아요. 대부분 배달 음식은 일단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식하기가 쉬우니까요. 일단 인분수 -1로 주문을 하고요. 샐러드를 하나 주문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해서 함께 나눠 먹는 형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신박사라면 두 번째,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입니다.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술을 마셨어요. 그럼 아침에 순댓국으로 해장을 해요. 점심은 여럿이 가서 제육볶음을 먹어요. 저녁에는 또 술 먹을 일이 있는데 족발로 소주를 한 잔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식재료도 중복이 되고 영양소도 중복이 되면서 부족한 영양소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잘못된 외식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에 한 번은 건강식으로 선택을 하겠다. 적어도 3번에 한 번은 뭔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건강한 음식. 자, 그리고 하루를 또는 몇 끼를 다 건강식으로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 조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점심 때 닭볶음탕에 여러 가지 과하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다면 저녁에는 조금 최대한 라이트한 메뉴로 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루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을 두고 주중에 좀 과한 메뉴가 좀 여러 번 있었다면 주말에는 최대한 적은 식사, 그 다음에 가능하면 채식, 그리고 가능하면 무염식이나 저염식으로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톡스 데이를 좀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방법. 자, 그리고 나트륨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한 끼에 한 메뉴만 아예 저염식 또는 아예 무염식으로 정해놓고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재료의 다양한 선택도 필요하니까 고기 중에 하나, 생선이나 해물 중에 하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하나, 그리고 채소에서 2-3가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놓고 주 메뉴를 조금은 다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 환자들을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은요, 식사 일기를 쓰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먹은 모든 음식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정산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이 식재료가 30가지를 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반복된 식재료를 가지고 비슷한 조리를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식재료 먹기에 도전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신박사라면 세 번째. 추가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겠다입니다.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냉장고에 보면 먹다 남은 상추, 먹다 남은 깻잎 또는 오이, 양배추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배달 음식이나 편의식품을 내가 집에서 조리해 먹는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나 나트륨은 넘치지만 식이섬유나 칼륨, 비타민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채소밖에는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조리할 때, 자, 라면, 제가 신박사 라면이잖아요. 저도 라면을 사실은 좋아해요. 자, 이렇게 뭔가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뭐 콩나물이 됐든 숙주가 됐든 해물이 됐든 달걀이 됐든 우리가 조금 영양 보충이 되면서 이렇게 좀 나쁜 물질들을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좀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박사라면 먹는 걸 절제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면 무한 리필집이나 뷔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본전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과하게 먹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상 차림으로 한꺼번에 쫙 나오는 음식보다는 순서대로 서빙되는 메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먹었다면 잘 먹은 만큼 몸에 휴식을 줘야 됩니다. 시간이든 양이든 질이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롭게 피할 수 없는 외식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